8월 6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노동개혁 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한답니다. 저는 대통령이 어떤 개혁에 나서기 전에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현재 그 개혁을 둘러싼 문제들과 난제들이 무엇인지, 누가 기득권자인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누가 덕을 보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오는지,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정부가 나서서 까발린 다음에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의 힘을 빌은 개혁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철도개혁 때도 철도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료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철도개혁이 민영화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민영화 발언을 입에 올리다가 거센 역풍에 휘말렸고, 또 경찰 투입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는 사태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개혁이 필요한 문제들, 현재 철도 노조나 또 이 철도와 관련된 이 코레일 등의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방만한지, 적자가 얼마인지, 거기에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적인 지지가 더해져서 마지막에 가까스로 수습이 되었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낸 돈보다 훨씬 더 받는 돈을 부담을 하지만은 그것들이 얼마나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들 퇴직자를 위해서 들어가는지, 그리고 공무원 퇴직자들이 일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 비해서 어떤 특혜가 있는지, 또 국민연금조차도 아예 받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를 해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국민들, 이 사이에 형평성을 만들기 위해서, 즉 안정적이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이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무원들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돕는다. 만약에 이런 일이라면 이것이 정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서 이 사이에 편차를 좀 줄이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았죠.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은, 또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은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하고, 물론 박봉에 고생을 하는 것도 알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년이 보장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퇴직 이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구조에서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 즉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세금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또 그런 세금을 낼 수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유지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될 수 없는 문제를 누구도 내가 괜히 공무원이나 뭐 교사, 군인, 경찰 이런 부분에 손을 대다가, 연금에 손을 대다가 비판을 받을 이유가 뭐냐, 내에 있을 때는 하지 말고 그냥 넘기자 해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개혁을 갖다가 모처럼 정말 정권의 비판을 감수하고도 개혁을 하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섰으면 이런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즉 일반 국민과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들 간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가, 그래서 이 격차를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이 사회적 정의인가,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가 없이 그냥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여야가 적당히 그냥 조금 고쳐가지고 약간 더 내고 약간 덜 받는 식으로 고쳐서 4년 정도면 적자가 똑같아지는 이런 형태의 개혁을 하면서 거기에 국회법 개정안까지 같이 넣었다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요, 공무원 연금이 개혁이 된 건지, 애초에 취지와 얼마나 격차가 있는 건지, 저런 정도로 하고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건지를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이요. 지금 뭐 한 집에 아버지는 조기 퇴직하고 아들은 실업자고 쌍백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빈곤 노인층이 돼가고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청년 실업과, 또 가까스로 취직을 했던 사람도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노동 문제에서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세계적 장기 불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유일 수 있고요. 또 생산 기반을 갖다가 대부분 해외로 옮겨서 과거에 국내에 생산하던 부분이 대부분 해외로 가버렸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복합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돈이 있으면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당장에 돈이 되는 부동산이나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한 집착도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 노조에 편입되면서 그 정규직이 평생 기업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실제적으로 해외에 비해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서, 경쟁 회사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하는 것이 상책이고, 고용을 한 다음에 하청이나 외주를 주고,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거기에 기간직 근로자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어떤 계산이 지금 상당히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정말로 힘든 부분이 있죠. 오늘 한 신문에 보면요, 사설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 쪼개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을 시키고 근로자를 결국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년도 안 된 사이에 계약을 16번 시킨다. 계약 기간이 짧게는 13일, 길게는 2달, 들쑥날쑥하게. 자, 그러다가 이렇게 임시직으로 하다가 결국은 한 달 전에 회사로부터 무조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자, 정규직이라는 범위에 들어간 사람은 연봉 1억에 가까운 고소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울산 거제등이 한때 전역에도 불야성이었던 도시 아닙니까? 근로자가 1억을 받는 도시.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23개월 동안 16번 쪼개기를 한다든가, 하청기업이나 뭐 사내 하청부터 해서 파견근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부 다 고용 형태가 파견근로, 사내 하청 이런 식으로 외주로 가지 않습니까? 외주 용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요, 전부 외주 가겠어요. 그럼 이렇게 가는 어떤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사내에서 정규직의 범위에 포함된 소수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 사람들도 양보를 해서 임금을 생산성 수준에, 국제적 생산성 수준에 맞게 낮추고, 그 다음에 기존의 최저 생계비나 생활임금도 못 미치는 비정규직이나 외주 파견 용역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은 임금을 높이면서 근로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타파해야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치권의 결단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노동 문제만 놓고 세월호 지금 사건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지금 담화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대통령이요, 노동 문제에 대한 담화를 하는 것은 이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정부가 현재 노동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 가는 해결책을, 대안을 내놓는 담화가 되고 홍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청년 고용 빙하기, 저는 뭐 청년 고용 빙하기 이런 말들도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지금은 당장만 빙하기고 좀 있으면 빙하기가 얼음이 녹아서 청년 고용이 활성화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이 거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정부가 솔직히 처해 있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가 선택 아닌 필수다. 뭐 최경환 부총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자, 임금 피크제를 채택하면 청년 고용이 해결됩니까? 자, 정년이 연장돼서 60세로,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임금을 깎고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그 깎인 만큼의 청년 고용을 더 한다.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강제성이나 인가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임금 피크제는 임금 피크제고, 임금 피크제를 함으로써 이 청년 실업이 해결된다는 것은 저는
그 인과성이 없는 문제고 솔직히 말하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임금 피크제를 가지고 현재 나타나 있는 수많은 고용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한 중점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 홍보가 잘못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노동개혁 이야기하면 임금 피크가 제일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본질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그리고 노동시장의 그 이중구조,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크다. 이 임금 격차를 줄여가야 된다. 그리고 또 청년 실업이 해결되려면 결국은 정규직에 들어가는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들의 임금을 낮춰야 기업들이 겁을 안 먹는 겁니다. 한 명 고용하면 이거 해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이건 뭐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노동자들을 단기적으로 계속 로테이션 시키면서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될 여러 가지 임금의 행태가 수당이나 여러 가지 복지 등이 강화될 시점이면 또 바꾸고 또 쫓아내고 새 뽑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가라는 안도 좀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하는 데 대한 부담을 들게 해야 된다. 대학을 나오는 괜찮은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에서 한번 고용하면 나가지 않을 거니까 되도록이면 고용 안 하는 게 산책이다. 60세까지 책임질 사람을 늘릴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부담을 들고 임금도 생산성 수준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이 청년도 고용하고 그리고 또 이 노동시장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 구조도 낮추겠다. 이런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또 공기업에서 솔선수범해서 계획을 하겠다. 기업들로 따라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보다는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 특히 그리고 청년 이 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할 만큼 그간에 이 일에 관련됐던 고위 관료들이나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명확하고요. 항상 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왜 그 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도록 충분히 설득하지 않고 그냥 총대 메고 달라들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큰소리 치다가 좀 있으면 코너에 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노동개혁에 대해서 호소하는 마당에 가급적이면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회개혁 과제는 좀 파퓰리즘이라 싶을 정도로 국민적 동의와 열화 같은 지지가 없이 정권이나 관료들, 일부 정치인만으로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고한 기득권이 수십 년째 누리는 아성을 파괴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국민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지지를 바탕으로 밀어붙여야만이 개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노동개혁 문제는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단히 국민에게 사전에 홍보하고 또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그리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즉 간단하게 노동개혁은 뭐가 문제고 핵심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 기득권들은 누구이고 누구누구가 그 기득권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권이 노동 기득권과 연결이 되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노동개혁을 막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실제로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핵심인데요. 대통령은 오늘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노동개혁 문제의 본질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